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산의 기묘함을 금강산에 비기고 산의 웅장함을 지리산에 비교했지만 이 묘양산은 그 웅장함과 기묘함이 한데 어울린 명산으로 자랑하여 왔습니다. 실로 묘양산은 84,000봉이라 불러오듯이 이 웅장하고도 기묘한 봉우리들과 큰 바위들, 깊은 계곡들과 높은 뷰랑 수많은 폭포들과 무새들의 지조김 소리가 한데 어울려 어딜 보나 뛰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름난 명승지, 세계적인 관광 등산지로 소문난 묘양산의 뛰어난 자연 경관을 화면에 담는 우리의 등산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묘양산은 크게 세 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게 5갈래의 등산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상호동에서는 소부도와 보령암, 상호남과 능인암과 같은 역사유적들을 볼 수 있고 만폭동 지구에 가면은 수많은 폭포 경치를 부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태동 지구에는 울창한 수림 속으로 펼쳐진 희한한 등산길이 꾸려져 있고 우리 묘양산의 주봉인 비로봉 지구에 올라서느라면은 우리 묘양산의 높고 낮은 산발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칠성동 지구에서는 해발 1070m에 자리 잡고 있는 칠성폭포를 비롯해서 수많은 폭포와 담소들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르고 있는 이 등산도로가 있는 지대를 하비로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따라서 한 20리가량 더 올라가면 우리 묘양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해발 1909m의 비로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봉을 상중 하로 나누었는데 제일 아랫지구가 해서 이 지구를 하비로지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비로봉 쪽으로 가면서도 진기봉이라고 산삼이랑 만삼이랑 많이 자란 진기봉. 그러니까 진기한 약초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그 봉우리 이름을 진기봉이라고도 합니다. 그 진기봉에서 자라는 약초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약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약초들이 뿌리를 쏟아내린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고 특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묘양산에서 묘할 묘자에 교자 유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묘양산에 미인이 많이 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실제는 우리 묘양산의 여성들이 다 이 물에 돕을 받아서 살결도 걷고 예뻐진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비로암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우리 묘양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해발 1909m의 비로봉이 있는데 이 비로봉을 상중하로 나는 제일 아래에 있는 절이라고 해서 이 건물을 가리켜서 하비로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자는 고려 말기에 지은 곳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한 버루단청을 하고 배지지붕으로 초마를 길게 뽑아주었기 때문에 때 없이 비가 자주 내리는 여기 하비로지구에서도 얼마든지 끄떡없이 빗막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건물이 보련대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작지만은 이렇게 날아갈 듯한 합각지문하고 또 필필이 비단필을 감아놓은 듯한 화려한 금단총의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에서 특징은 화려한 그 칠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이렇게 청룡을 형상했고 서쪽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너무 묘하게 그리다 나니까 동쪽에서 봐도 서쪽에서 봐도 마치도 자기에게 대가리를 마주하고 호랑이가 따라오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 호랑이를 보다가는 혼비백산에서 정말 묘양산에 호랑이가 죄 지은 나한테는 따라온 것 같다고 죄를 짓지 말고 묘양산에 와야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저기 보련됩니다. 이 폭포가 천태폭포입니다. 천태봉 밑에 있는 폭포라고 해서 천태폭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포가 좀 작기는 하지만은 폭포의 기상과 아름다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을 때에는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는 폭포 물줄기가 2m가 넘은 탄공을 뛰어넘어서 부채살 모양으로 흩어지는데 그 모습 또한 볼만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폭포가 여기서 보는 경치도 아주 멋있지만은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장관이니까 저기에 올라가서 폭포를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직접 이 성남 폭포에 다시 와서 보니까 볼수록 그 경치가 장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천에는 이 폭포를 형제 폭포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1년 5월 26일에 몸소 기록원 등산로종의 개척자가 되시어 여기 등산길을 개척해 주시면서 전에는 형제 폭포로 불리던 이 폭포의 이름을 금강산에는 선녀가 내렸다지만 우리는 묘양산의 선남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폭포 이름을 이선남 폭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선남 폭포 등산길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폭포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기면서 선녀 소남이 된 행복과 긍지감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덜 조각물들은 묘향산 보현사 승려들의 무덤입니다. 일명 부도라고 하는데 묘향산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소부도라고 합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의 야수적 폭격으로 애국적인 숭립용장이었던 소산대사의 부도와 비석을 비롯한 고려와 조선봉건 왕조 시기의 부도, 비석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봉건 왕조 시기의 부도 41기와 부도비 15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부도와 비석들은 과거 우리나라 숙녀들의 무덤 형식과 보현사와 관련한 역사 자료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바라본 폭포도 멋있었는데 아니 여기 인호대에서 내려다보는 경치 또한 정말 장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 밑으로는 명령폭포와 산지폭포가 흘러내리고 저 위에서는 하늘의 소녀들이 흘리고 간 비단 수건이나 천신폭포가 흐르적이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세 개의 폭포를 보는 경치가 하도 절묘해서 인호관폭이라고 우리 묘양산 팔경에 하나로 일러고 있습니다. 인호대의 경치가 하도 절묘해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두고 옛날에 여기 왔던 한 외국 사신은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털어했다고 합니다. 령년 폭포 한 구배를 날실로 풀어라. 산주 폭포 한 구배를 씨실로 풀어라. 전신이라 높은 곳에 잉아줄 걸어놓고 하늘의 손녀들아 손을 짜서 나를 다오. 내 이옷 다 벗어던지고 태어나던 그때처럼 알몸뚱이 되어질지 허물 않고 나를 쌓아놓으면 내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 되고자 하노라. 고려 말기에 세운 상호남은 11.8m의 긴 액방을 가운데 지지기둥이 없이 넣은 것으로 해서 아주 시원한 감을 줍니다. 상호남이라는 이 현판골은 19세기의 명필이었던 추사 김종희가 쓴 것입니다. 여기 만폭동은 향로봉의 남쪽 기슭에서 수송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많은 폭포와 탐소들로 절경을 이뤄놓은 경치 좋은 이골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만 가지 물놀이 초치석을 알리는 소극폭포로부터 시작해서 경치가 무릉도원과 같이 아름다운 무릉폭포며 하늘의 소녀들이 목욕을 하다가 묘양산의 나무꾼 총각들이 나타나면 수집어 숨꾼했다는 운선폭포와 즐겨 놀았다는 유선폭포, 폭포가에 빗긴 부지개를 타고 하늘의 소녀들이 날아내리고 날아올랐다는 비선폭포와 9번 춤을 지어 떨어지는 구층폭포며 또 하늘의 운하기에 닿았다는 운하폭포에 이르기까지 많은 폭포와 담소들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올라가서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한사람씨, 여기가 무릉폭포라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폭포에 무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곳은 옛날에 우리 묘양산 오구에 살고 있던 탈용제 나무꾼 총각들이 여기 와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다가 점심참이 되면은 한바위에 빙들로 앉아서 한 그릇에 싸가지고 온 점심밥을 사이좋게 나눠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면은 여기가 마치도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모르는 무릉도원 각각에서 바로 이 폭포를 무릉폭포라고 했습니다. 저 이 위에 올라가면은 이 무릉폭포뿐만 아니라 운선폭포와 기선폭포, 기선폭포와 구층폭포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큰 폭포와 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등산길을 시작해봅시다. 여기가 선녀들이 목욕을 하다가 몸을 숨기곤 하던 그 폭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기묘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기자동지도 보시는 것처럼 폭포 물줄기가 한 번은 나타났다, 또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목욕을 하다가 우리 묘양산에 나무꾼 총각들이 불쑥 나타나면 다급히 몸을 숨기곤 했는데 그때 그 선녀들이 나무 가지에 걸어놓았던 날개옷이 바람에 한우점 같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폭포를 가리켜 운선폭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묘양산은 천하제일 명산이라는 글발이 오보이 수련님의 친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묘양산은 경치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역사 유적인 8만 대장경이 보존되어 있고 노동당 시대의 국보인 국제친손촌란관이 자리 잡고 있는 명산 중의 명산이라고 하시면서 1991년 11월 27일에 몸소 붓을 두시고 이렇게 묘양산은 천하제일 명산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묘양산을 천하제일 명산으로 온 세상에 길이 빛내주시려는 오보이 수련님의 순간뜻이 그대로 오려 있습니다. 여기가 망폭동 지구에서 제일 높은 폭포인 구층폭포입니다. 예, 9개의 춤을 지어 떨어진 폭포라고 해서 구층폭포라고 부릅니다. 조바이가 천주속입니다. 먼 옛날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왕인 단군이 단군굴에서 살면서 무술 훈련을 할 때 저 천주속을 관역으로 삼아서 팔을 날렸다는 이런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높이가 40여 미터나 되는데 그 생김새의 기묘함과 웅장함을 해서 국가천연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군이 살면서 무술을 닦았다는 단군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단군의 이 죄를 지내던 단군사입니다. 여기서 조는 노을을 바라보는 경치가 하도 절묘해서 단군 낙조로 묘양산 8경의 하나로 일러오고 있습니다. 천하졸승 묘양산에 대한 우리의 등산 취재가 어느새 끝날 때가 되어오지만 명산의 아름다운 절경은 좀처럼 우리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우리의 걸음을 놓아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명산의 절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찍힌 좌우,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풍률의 자옥이었습니다. 그 자옥을 따라 천갈래 만갈래의 등산 노종들이 뻗었고 인민의 웃음 풍성한 열매로 무르익었으니 묘양산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찾아주고 가꿔준 고마운 운이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운덕을 전하며 세생연년 천하졸승의 위엄을 만방에 과시할 것입니다.